그러니까 우파에서는 계속 우리가 사실관계를 중시 여기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그냥 이미지나 프레이밍을 받아들였으면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깨뜨리는 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국민이 좀 지혜로우면 좋은데 국민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우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선동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동을 하는 괴벨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언론들이 하고 좌파의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하죠. 근데 선동을 하는 자들도 문제지만은 이 선동을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대 대나무 숲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펜앤마이크의 4월 23일자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더 많지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통합당 비판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유리한 이미지를 말하고 퍼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지나 프레이밍,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색칠을 하는 거죠. 혓바닥을 붓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대를 악마로 그리는 것을 프레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잖아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이라든지 뭔가 두려워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교묘한 언수를 가지고 뱀이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품게 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지혜롭게 돼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같이 만들어 놨는데 형상으로.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뺏을까 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좌파도 우파에게 누구에게서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선생이 있나 봐요. 그 영적인 선생이 옛날에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던 그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좌파 선생들의 그 또 선생이 있나 봐요. 그런 이미지를 씌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면서 인색한 하나님이라든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악한 왕 있잖아요. 그죠? 포갑하고 금하고 뭐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마귀가 이미지를 씌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따먹으면 죽는 것인데,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인 것을, 인간이 청지기인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둔 거거든요. 그 선을 넘지 마라. 인간은 인간이지 창조주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그것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청지기고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첫째 날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둘째 날에 인간이 있었습니까? 셋째 날에 인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해를 만들 때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달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땅과 하늘을 만들 때, 하늘의 별들을 만드실 때, 바다 물고기를 만드실 때, 땅의 각종 짐승을 만드실 때 인간이 있었습니까? 식물을 만드실 때 인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인정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이라는 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라고 요즘에 유행어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배가 뭐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삶에 관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어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못밖에 없는 거죠. 불못.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해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등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 소유권. 근데 그것을 네가 침해하면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만들어 둔 것인데 사단이 자꾸만 이걸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꼬 가지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좌파도 우파에 대해서 자꾸만 이미지를 프레이밍을 씌우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에 대해서 낙인이죠. 낙인하는 것에 사람들은 넘어가거든요. 그 지혜로운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듯이 인간은 넘어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서울대 대나무 숲이라는 그 글을 올리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서 풍자를 해가지고 그 좌파에 대해서 이번에 선거 결과를 포함해가지고 좌파의 선동에 넘어간 국민이라고 할까요? 국민을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약간의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조롱할 때는 조롱을 해야 됩니다. 조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대해서. 에라스무스가 천주교 전체를 조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에라스무스가 천주교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에라스무스를 존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조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 조롱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미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게 씌운 이미지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조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장 전체가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풍자는 아니지만 조롱을 한다는 말이에요. 풍자라는 것도 조롱의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외에 또 다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풍자하는 형식으로 조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한 네티즌이 풍자 게시물을 인터넷상에서 올렸나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 사례가 더 많았지만 비판은 통합당이 더 많이 받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1일 날 올렸다고 하네요. 4월 21일이겠죠. 친일파 후손은 민주당에 더 많지만 토착 외구당은 자한당, 통합당이죠. 자한당이다. 그냥 왠지 그렇다라는 말을 후렴구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그 추임새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는 민주당이 가장 많지만 부패한 정당은 미통당이다. 일베 출신을 보수당이 기용하지 않아도 데미지를 입지만 메갈은 뭘까요? 이게 아마 여성들 중에서 여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메갈 출신을 민주당, 정의당이 기용해도 별 데미지가 없다.
황운하, 한변도, 최강욱 등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은 선거는 보수당이 쓰레기라서 진 것이다. 기타 온갖 밑으로 고발당한 수많은 정치인과 사회인사들, 이들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가부장 성범죄스러운 이미지는 보수의 몫이다. 이미지를 이렇게 씌우는데 여기에 우파가 계속 발목이 잡힌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하니까, 창의적으로 좌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데 대한 평가도 내놨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과 미디어 등에서 야권이 부정적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냥 영화에 자한당 의원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는 역할을 맡아서 그렇고, 그냥 드라마에 민주당 의원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서 정의로운 고발자 역할을 맡아서 그렇고, 보수 시위는 언제나 병신 꼰대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그냥 계속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인권, 성평등, 비디오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웹툰에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그려대면,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된다. 한쪽에서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똥을 부직부직 싸도 아주 멋진 독립군, 민주투사, 인권운동가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쇼를 하고 작두를 타도 사람들이 싸늘하게 쳐다본다. 이렇게 또 붙여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린애들이 보는 그런 문화적인 생산자들이 계속 그런 좌파의 유리한 이미지를 말하고 퍼뜨린다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관계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계속 우리가 사실관계를 중시 여기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그냥 이미지나 프레이밍을 받아들였으면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깨뜨리는 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국민이 좀 지혜로우면 좋은데 국민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에서 통합당이 민주당한테 참패한 게 컸던 것은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민주당과 같은 방식으로는 프레임 전쟁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그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이미 언론과 문화 부분에서 장악하고 있으니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이건 이제 의견인데 의견대로 댓글이 이렇게 적혀지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이런 이미지 때문에 고정관념이 계속 우파에 대한 고정관념이 축적이 되는데 이것을 깨뜨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는 이걸 너무 잘하니까, 선수들인데. 우파도 뭐 이런 것을 보니까 이렇게 희화화해서 이렇게 하는 젊은 친구겠죠. 젊은 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파도 조금은 가망성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좌파들이 원래 선동을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동은 항상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고, 선동은 항상 끝이 있다. 사단의 선동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을 알렸을 때, 그 믿는 인간도 있고 안 믿는 인간도 있겠죠. 안 믿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비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그 천국 인구보다 지옥 인구가 많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좌파 선동군들과 싸울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참 통합당이죠. 문제는 통합당인데, 그래도 통합당 아니면은 뭐 2년밖에 안 남은 선거를 누가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통합당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그런 것이죠. 무너뜨리는 건 항상 쉽습니다. 세우는 것이 항상 어렵지.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21일 날 서울대 대나무숲 페이스북이네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글 전문이 펜앤마이크에 있는데 생각보다 깁니다. 앞부분만 조금 읽어볼까요?
친일파 우선은 민주당에 더 많지만 토착 외구당은 자한당이다. 그냥 왠지 그렇다. 범죄자는 민주당이 가장 많지만 부패한 정당은 미통당이다. 그냥 왠지 그렇다. 박근혜 석방을 외치면 신내나지만 조국 힘내세요를 외치면 세련되었다. 그냥 그렇다. 일베 출신을 보수당에 기용하지 않아도 데미지를 입지만 메갈 출신을 민주당 정의당에 기용해도 별 데미지가 없다. 그냥 그렇다. 황운하, 한변도, 최강욱 등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은 선거는 보수당이 쓰레기라서 진 것이다. 그냥 그렇다. 아내에게 재떨이를 던진 대통령, 아내를 골프채로 패 죽인 정치인, 내연녀를 두들겨 패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정치인, 스토킹을 하다가 고발당하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정치인, 기타 온갖 미투로 고발당한 수많은 정치인과 사회 인사들, 이들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가부장 성범죄스러운 이미지는 보수의 몫이다. 그냥 그렇다. 그냥 영화에 자한당 의원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는 역할을 맡아서 그렇고, 그냥 드라마에서 민주당 의원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서 정의로운 고발자 역할을 맡아서 그렇고, 보수 시위는 언제나 병신꼰대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꼴패미 시위는 기자들이 좋게 써주려고 눈물겨운 공을 들이고, 드라마에서 진취적인 아줌마들은 걸크러쉬 쩌는 걸캅스로 나오고, 아저씨들은 냄새나고 변태같은 꼰대 부장으로 나오고, 사람들은 어차피 현실에서 직접 본 거랑 TV에서 간접적으로 본 거랑 픽션에 나오는 것들을 섹터 나오고 라벨링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뭉뚱거려서 이미지로 학습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냥 계속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인권 성평등 비디오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웹툰에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그려대면 된다. 그럼 한쪽에서는 똥을 부직부직 싸도 아주 멋진 독립군 민주투사 인권운동가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쇼를 하고 작두를 타도 사람들이 싸늘하게 쳐다본다. 뭐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예. 다 읽으려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 것들도 있네요. 어떤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뭐 쓰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이 백성이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고,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자체도 이런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이 뭔가 중요하고, 좌파 자체에서 제일 또 무서워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